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생긴 앵커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칭찬으로 이렇게 시작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함께 진단을 받아볼까요? 일양약품이요. 일양약품이요? 네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39,000원에 10%요. 39,000원에 10%. 네. 네, 그러면은 일양약품 최근에 들어오신 지 오래는 안 되셨죠? 조금 됐어요. 뭐 몇 달 정도, 한두 달 되신 거 아닌가요? 그렇게 됐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양약품이 사실 뭐 지난해만 해도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, 최근까지 계속 좀 내리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37,6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. 혹시 어떤 부분 보시고 들어가신 걸까요? 그 전에 예. 많이 오를 때 그때 네. 사타 팔았다 해가지고 아. 많이 이제 내렸길래 예. 어느 정도 이제 내리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그래서 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옆으로만 횡보하고 안 가서 오늘도 매수가 위로 올라왔었는데 예. 욕심이 가했나 봐요. 그러네요. 오늘도 사실 장중에 거의 4% 가까이 좀 오르면서 나타났는데, 네. 지금 상승폭 많이 좀 되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. 자, 이전에 한번 뭐 거래를 해보셨던 종목이고 다시 접근하신 종목인데, 자, 일양약품 이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히 좀 볼게요. 자, 이거만 전문가님, 일양약품 가지고 계신데 39,000원에 10%이십니다. 네. 이전에 몇 번 거래를 좀 하셨다고 하네요. 다시 접근하셨다가 굉장히 또 답답한 흐름 지금 네.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지금 판단하실까요? 일단 이전에 이제 이 일행약품을 매매 경험하셨던 거는 네. 러시아 쪽에서 이제 일행약품과 함께 이제 백신 치료제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개발에 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백신이 이제 두 가지 제품군이 만들어진 상태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제품군이 일양약품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던 알파메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주가는 좀 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네.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주가 차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단 알팜 혹은 이제 일양약품의 슈펙트와 관련된 제품군에 대한 뉴스가 사실 어느 시점에 나올지 아직 너무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급락하게 된 계기의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,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과정에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. 뭐 정확히 표현한다라면은 뉴스로는 실패했다라고 나오지만은 네. 목표치에 좀 달성하지 못했다. 아직 좀 더 이 포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대한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. 그러면은 어떤 계획에서 다시 연장을 할 것인지 혹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좀 가이드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. 이전에 이 임상 상에 대한 못 미치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일정표가 4월 말까지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4월 말보다는 한 달 정도 일찍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연구 임상 진행을 멈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출발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뉴스도 사실 시장에 알려진 뉴스가 없다 보니까 예. 좀 부진한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 러시아 쪽에서 백신 개발이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. 예. 벌써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. 세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세 번째에 대한 예상이 러시아 본토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군에서 러시아의 이 인력으로 해서 만들 것인지 이 부분들이 현재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. 이 뉴스도 사실 어느 시점에서 좀 더 윤곽이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지 못하고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네. 저도 한때는 이제 러시아 백신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. 가장 먼저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양약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상당히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일단 좀 명확한 임상에 대한 추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이제 백신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뉴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따라서 주가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참 많이 내려와 보였기 때문에 네. 싸 보일 수 있겠지만은
납법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좀 수급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다 보니까 좀 인내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2,000원 정도, 41,000원에서 2,000원 사이 이 정도 수준에서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. 예. 일약약품이라든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좀 명확한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청자님 몇 차례 일약약품 뭐 거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새로운 좀 뉴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자, 그래서 당장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41,000원에서 42,000원 정도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. 그런데요. 예. 지금 조금 더 하락할까요? 일단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코로나 뭐 진단키트,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델타 변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.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상태예요.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 어떤 시점에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종목 굴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위치라서 어떠한 종목이라도 그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관심사가 아직까지는 좀 뜨겁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대기 순번이 좀 길지 않을까. 대기 순번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네.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. 올라온다라면은 짧게 봤을 때 42,000원 전후로 좀 수익을 좀 맞춰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.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. 네. 예. 자,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. 일약약품 진단해 드렸습니다. 자, 전화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.